음악가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음악가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더니 음악가는 뇌량과 소뇌가 일반인에 비해 더 발달돼 있었습니다. 또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피질 부분의 회백질량은 음악가가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음악가의 뇌관은 일반인에 비해 언어와 음악 자극에 빨리 반응하며 그 범위도 넓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 활동이 음악가의 뇌 양측을 고르게 사용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음악가의 뇌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보통 절대 음감처럼 타고난 음악성이 있어야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기들의 경우 완전한 청각 처리 능력을 갖추려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엄마의 음성을 아주 잘 알아듣죠. 연구에 의하면 아기들은 엄마가 말하는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절대 음감으로 엄마가 말하는 운율과 음절 같은 음악적 형식으로 알아듣는 것인데요. 성장하면서 절대 음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강도 높은 음악 훈련을 받으면 절대 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어를 배우면서 차츰 절대 음감을 잃는 것이죠. 결국 음악성은 음악 교육을 시작한 나이와 연습량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 경험의 뇌회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혹은 평생 동안 음악을 가까이 하면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신경계 작동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뇌가 훈련을 통해 노화와 관련된 청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음악의 역할을 알아봤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감성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성적이 되고 또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멜로디와 노랫말에 공감하며 울고 웃었던 그때 그 시절을 말이죠. 오늘은 음악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음악 활동을 한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고 서로 다른 음악 감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조사합니다. 교과서 44쪽, 45쪽을 펼칩시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나요? 잘하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스스로 멜로디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음악을 들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 같아서 포근하게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음악 활동을 하고 난 후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고 써보세요. 이번엔 음악을 감상한 후 느낌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음악이 들리는 동안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여보세요. 먼저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 한 칸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이번엔 청성곡입니다.
때 느낌이 어떤가요? 또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캉캉은 신나는 느낌이 들고 청성곡은 마음이 차분해져요. 두 음악이 가진 분위기에 따라 드는 기분도 다릅니다. 음악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준답니다. 이번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봅시다. 설탕 한 스푼과 경쾌한 피아노 음악.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은 모두 음식에 달콤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입니다. 맛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각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찰스 스펜스 교수. 각각의 맛엔 그 맛을 더해주는 음악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맛을 더 느끼고 싶을 땐 고음의 음악, 짠맛엔 리듬이 살아있는 음악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설탕 같은 조미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음악만으로 설탕을 더 넣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 배경음악으로 피아노로 연주된 음악을 듣는다면 단맛이 10%나 더해지죠. 경쾌한 피아노 음악을 이용하면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금관악기로 연주된 음악은 쓴맛을 10% 더해줍니다. 커피를 마실 때 트롬본 같은 금관악기로 연주된 음악을 듣는다면 적은 양의 커피로도 커피의 씁쓸한 맛을 즐길 수 있죠. 더불어 카페인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펜스 교수는 이렇게 맛을 만들어내는 소리들을 음파 양념, 소닉 시즈닝이라고 부릅니다. 음파 양념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만약 이 디저트가 더 달콤해지길 원한다면 피아노 음악과 함께 하얀색 접시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같은 당도의 디저트. 각각 흰색 접시와 검은색 접시로 서빙했을 때 사람들은 흰색 접시의 디저트가 10%에서 15% 더 달콤했다고 답했죠.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감각들이 뇌에 통합되어 맛으로 표현되는 미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똑같은 음식도 하늘 위에서는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맛있게 먹던 음식도 비행기에서 먹으면 왠지 맛이 덜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기내식의 맛이 덜한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고도, 압력과 함께 기내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찾은 건 소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행기의 엄청난 소음이 단맛과 감칠맛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소음이 단맛 전달 체계를 방해해 단맛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칠맛을 가진 음식의 맛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데요. 하늘 위에서 마시는 토마토 주스가 유독 더 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음식에 맛을 더하고 또 덜어내는 우리의 감각들.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음식을 먹는다면 평범한 한 끼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영국의 연구팀은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의 진통제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수술 전후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자 0에서 10까지 측정되는 환자의 고통 지수가 2단계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음악 덕에 진통제 사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진통 효과를 높여준 음악은 뭐였을까요? 연구진이 밝힌 바로는 음악의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음악이 동일한 진통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고양이에겐 음악의 장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연구진은 마취된 고양이에게 2분 동안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침묵의 소리였고요. 두 번째는 현악기로 연주된 조용한 클래식 음악. 세 번째는 팝 음악. 그리고 네 번째 들려준 소리는 강렬한 록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고양이의 호흡을 측정했죠. 어떤 소리가 고양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지 알아본 건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고양이에게 진정 효과를 준 건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반면 강렬한 록 음악은 침묵과 맞먹는 긴장 상태를 가져다 줬죠. 음악의 진통제 효과는 운동을 할 때도 발휘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뇌에선 쾌락과 관계된 도파민과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오피오이드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군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줄어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악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차분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죠.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혈압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랐습니다.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지단조입니다. 두 번째 음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 세 번째 음악은 스웨덴 팝 그룹 아바의 노래입니다. 세 곡을 3명의 건강한 젊은이에게 각각 25분씩 들려주고 혈압 등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이제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 연구팀이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모차르트와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을 들은 사람은 혈압이 낮아졌지만 아바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세 곡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클래식 음악 두 곡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의 악보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구조를 분석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자주 반복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음악도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뇌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바 노래도 멜로디 구조는 간단하지만 노랫말이 있어서 뇌 휴식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즐겨 듣던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가사가 없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나의 상황을 예로 들어 음악 활동을 한 후의 몸과 느낌의 변화를 보고서로 씁니다. 제출은 다음 음악 시간 교실에서 제출합니다.